아마 지금 이 영상은 27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건데, 이번 26 수능에 대해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애초에 그냥 처음 보는데 그냥 한번 봐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풀어보고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기엔 조금 달라. 어쨌든 수능이 이제 한 번 남았잖아요. 이번 교육과정이.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르게 리뉴얼이 될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수능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라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명확한 내용이 있다라는 건 미리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해설 강의 끝. 이거 푸는 거였구나, 해설 강의 끝. 이러시면 안 돼. 얻어갈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 받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전반적인 등급 컷 자체는 제가 생각한 대로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 확정 등급 컷이 지금은 안 나온 시기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사이트나 발표 자료를 보시면 확정이 되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험지에 개별 문항의 난이도가 과연 등급 컷에 어울리느냐를 모든 시험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겨우 공부를 오지게 해. 그냥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근데 점수가 왜 이래? 이런 거냐? 아니면은 그래, 나 어차피 수학은 아니야, 내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와, 이 등급만으로 감지덕자. 이런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잘 봐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험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공통 과목의 21번 정도만 제외하고 22도 100번 양보해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쉽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냥 통상적으로 느끼는 확통의 무게감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확통은 확통이에요. 미적분, 지금까지 하드 트레이닝으로 열심히 달고 깎았던 28번 상당히 무난하고 뻔하게 나왔죠. 29번 당연한 거고, 30번도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과연 낱개로 혹은 설명을 들었을 때 무난한 이 시험 문제들을 내가 왜 못 풀었겠는가? 언제? 시험 도중에.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미리 알아야 극복을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헬렐레 펠렐레 있다가 갑자기 그게 극복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이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보완을 하시고, 남은 며칠 남았나요? 이거 보실 때? 저는 한 300 며칠 남았을래나? 한 50일대 남았을래나? 수능이 지나간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 제발. 그러니까 이 영상은 풀이를 듣기 전이라도 공부 방법을 설정하는 용도로라도, 그러니까 해설이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 방법용으로라도 정식으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염원이에요. 할 수 있어. 가봅시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죄송하지만 할 말이 딱히 없고 9번입니다. 이 9번이 아마 답은 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험지의 큰 특징이 뭐가 있냐?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뭔가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 풀이 길이가 달라요. 근데 초반부에 그냥 무지성으로 풀더라도 답이 나오는 거에 만족을 하시니까 여기서 1분 1초 정립이 되는 게 스노우볼이 오지게 구르는 거야. 그러면서 22번, 21번 이런 거에 풀 시간이 좀 부족해진 거죠. 그런 친구들도 그냥 답 나온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 제 OT 영상 봐봐. 그냥 답 나온 거에 만족하시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느냐도 중요해요. 왜냐면 우린 100분 내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잘 봐요. 갑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인데 fx가 지금 적어드린 것처럼 나와 있고 y는 5에 접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알죠. y는 5가 접한다는 거니까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접한다는 건 극 값이죠.
이게 극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극값이어서 해야 되는 걸 얘에서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봅시다. 잘 봐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값인 걸 찾기 위해 오케이, let's get it. 미분 때려버려. f'x가 나오면 가봅시다. 3에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6에 a에 x가 나오고 빼기 9에 a 제곱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요놈의 극점을 잡기 위해 요놈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실 거고, 얘가 0이 되는 건 당연히 어디서 된다는 걸 알아요? x가 마이너스 3 a와 a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죠.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 친구가 누구요? 마이너스 3에 a가 되는 거고, 얘 누구예요? a예요. 그러면 a 넣어서 5인 거 한번, 요거 넣어서 5인 건 한 다음에 8장 끼고 답 나온 거에 만족하시면 여러분들 탈락이라고. 잘 봐. 여러분들, 우리는 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스노우볼이 조금씩 굴러가면 피본 나니까 여러분. 얘가 왜 이 풀이가 문제냐. 봐봐요. 사실 우리는 이 아래는 5가 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의심을 해보셔야 돼. 직접 너보고 는 5 한다면 8장 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머리로 생각을 안 하면 몸이 고생해요. 잘 봐. y축이거든요. 0 넣으면 누구예요? 4예요. 5는 4보다 크니까 절대로 극소가 5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린 결론이 뭐야? 아, 얘가 누구다? 5다. 즉 f에 마이너스 3a를 넣었을 때 요게 5가 되면서 a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 나와서 그냥 답이 끝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 뭐야 저 자식 뭐 당연한 걸 이렇게 수업해 하면 발전이 안 돼. 누군가가 주입시킨 어떤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론적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 우리는 극대 또는 극소가 5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냥 접해야 되니까 5다. 근데 얘는 4니까 5는 여기 올 수 없으니 얘가 5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네, 쉽네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땐 이 풀이가 안 떠오른다고. 문제가 달라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내가 이 생각을 왜 해야 될까? 왜 이런 의심을 해야 될까? 발단이 중요해요. 발단. 우리는 얘가 온지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 요소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얘가 오거나 얘가 오거나인데 얘가 5가 안 되지 않을까? 얘가 5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 4가 왜 주어져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첫 문제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거든요. 잘 들어봐요. 수능 수학의 핵심은 뭐예요? 방탈출 메타야. 방탈출 가봤나요? 가봐. 아니, 가보라면 안 되지. 이제 뭐 수험생이니까 가보라는 건 아닌데 시간이 되면 가보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뭐 가봐. 가면 막 있어. 시계 막 30만 개 꽂혀 있고 막 파란색 반복되고 막 뭐 반복되고 막 그래요. 그럼 뭐해? 얘는 왜 반복돼?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건 왜 거꾸로야? 이건 왜 반대야? 의심하신다고. 의심 왜 해요? 방 탈출해야 되니까. 봐봐. 방을 탈출하기 위해 의심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푸실 때에도 아니 이사 왜 있는 거야? 얘가 5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의심을 하는 자에게 답이 보이는 거고 의심도 안 하면 당연해 보여요. 생각해봐. 오늘 여기 어딘가 밖에 나가실 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의 옷이 뭔지 생각해봐요. 생각 안 날걸?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팅을 나가.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무슨 옷 입었는지 생각난단 말이야. 그 사람 각인이 되니까. 기억하고 싶으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뭘 활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머리에 찝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셔야 돼. 이것만 돼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만 여기까지가 제가 이 문제 빨리 푸는 풀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유형별 풀이법 좀 정리해드린 걸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잘 봐요. 원래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실제로 두 개였죠. f의 마이너스 3a가 5가 되거나 혹은 f의 a가 5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잖아. a가 하나 구하시는 거니까. 그럼 뭔 생각해야 돼? 얘가 답이 안 될 이유 혹은 얘가 답이 안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라고 전 불러요. 다시 잘 봐요. 뭐야 이거 분필 어디가? 좋아, 찾았습니다. 잘 봐요. 필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기출분석하는 초석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낯선 문제가 없을 거예요. 봅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있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풀이를 갖고 오셔야 되냐면, 이때는 답인 한 가지 케이스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시키는 귀류법이라는 도구를 들고 오셔야 돼. 그리고 이때 귀류법이 뭐예요? 얘는 모순을 잡아내가지고 답이 아닌 경우를 날리는 건데, 이때 주로 모순이 두 가지에서 나올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부등식이야. 그 다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 조금 유치해. 각오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땐 이걸 줄여가지고, 너무 길잖아. 목이 아파요. 저 성대결절만 2번 걸렸다니까. 조, 만, 경, 두라고 부를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조만경 두면 귀류법 부등식 자연수, 귀부자다. 외우셔야 돼. 한 500번 얘기할걸? 올해 수능 나왔어요. 매년 수능에 다 나와. 어쨌든 여기까지 첫 문제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10번인데 제가 드린 자료랑 같이 보시면 필기 내용 다 있으니까 꼭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문제를 읽어볼게요. 먼저 이 지수함수가 있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예요.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이 c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a, b는 bc가 주어진 걸 알아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유형에 딸려오는 풀이가 뭔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필기 내용에 이미 자료에 적어드렸지만 보시면 문제를 풀다가 대부분의 수학 문제 95%가 갖는 유형 뭐가 있냐면, 문제에 주어진 미지수 있죠. 이 미지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도착지인 거야. 그러면 미지수를 구할 때 우리는 당연히 뭐 하시는 게 국룰이에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죠. 뭐야? 이때는 반드시 문자에 들어있는 문자의 개수만큼 관계식 구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문자의 개수만큼 관계식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뭐래요? a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러분들은 a라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고, 아직 이 x좌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문자 2개 되겠죠. 그럼 관계식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식 하나, 식 둘 끝나는 거예요. 답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확신은 있으셔야 된다고. 괜찮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 자, 봅시다. 얘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노트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기하적인 조건이 나와요. 기하적 조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길이, 평행, 수직, 넓이 이런 기하적 조건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된다고? 이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기하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시도하셔야 돼. 그림을 그리시란 얘기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요. 그럼 지수함수가
요렇게 생긴다고 치자고요. 왜냐면 지금 문제 보시면 a가 1보다 크니까. 이때 어딘지 모를 때 x축이 요렇게 있고 우리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y축에 평행한 거 그려야 된다 그랬죠? 이쯤 그려봐. 요렇게. 괜춘? 그 다음에 x축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y축까지 어떻게 돼요? 뭐 한 이쯤 그릴까요? 이쯤 그렸다고 쳤을 때 우리가 뭘 알아요? 문제 봐봐. 곡선 위의 점 A에서 그럼 이 점이 누구요? A요.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걸 그렸더니 x축과 만나는 게 B. 얘 B예요. 그 다음 점근선이랑 만나는 게 누구예요? C예요. 이거죠. 그럼 봐봐. A, B가 BC와 같대.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던 조건이 그림을 통해 해석을 하시려고 그려보니까 뭘 알아요? 얘네 y값의 부호만 반대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여야 돼. 제발 보여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 똑같은 걸 똑같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뜻을 계속 집착을 해야 돼요.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식으로. 잘 봐.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2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몇이에요? 8이에요. 이 넓이가 누구 넓이 구하시는 거야? 요놈스. 요놈스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 그럼 잘 봐요. 얘에서 뭐래? 넓이가 8이래. 근데 제가 노트 3번에 적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노트 3번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삼각형 있죠. 문제에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삼각형의 변이 축과 평행한 거야. 삼각형의 변이 축과 평행할 때 평행하죠. 이때 뭐 하셔야 돼? 이때는 우리가 넓이 구하실 때 주로 어떻게 구하는 게 국룰이다? 이때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셔야 돼요. 다양한 삼각형 넓이 공식 말고.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나타내질 거냐면 x좌표 변화량이랑 y좌표 변화량으로 나타내질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춘?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잘 봐요. 얘거든요. 8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가 8이어야 돼. 근데 지금 이 길이가 몇이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2배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잡아서 2분의 1 땡겨서 8 나오려면 16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도 4가 나와야 돼요. 뭔 말이요? x좌표는 4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잘 봐. 얘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 뭘 얻는 거예요? 이 a라는 점은 x좌표가 4고 y좌표가 누구다? 2라는 거. 곡선 위에 점 얻으면서 관계식 얻고 끝! 나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때 얘도 잘 봐. 2는 결국에 a의 4제곱 빼기 2인 거잖아. 얘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야 그거 그렇게 푸는 거는 어렵지 않네 싶으실 수 있죠. 아니면 이미 당연히 아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거나.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의 풀이를 듣고 사후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아셔야 돼요. 괜찮죠?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았어요. 속도가 속도라 많은 친구들이 등한시하는 유형이에요. 물론 이제 등한시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 다만 하나의 특징은 6월, 9월 다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11번에 등장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속도가 속도를 틀릴 것이냐, 그리고 이 쉬운 걸 내가 왜 수업 때 다뤄야 되느냐, 너 이걸 왜 해설하느냐 싶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 쉽게 느끼는 것과 여러분들이 얻어갈 내용이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얘도 봅시다. 분명히 하나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아는지 한번 봐봐. 지금 이 시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초반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볼게요. 속도가 속도. 속도가 주어져 있죠. K는 아직 몰라. 선지마다 하나씩 다 나열이 되어 있죠. 이때 기억. K가 0이면 시각 T는 1에서 P의 위치가 3분의 13이냐. 뭔 말이에요? 우리는 속도 함수를 적분해가지고 위치 함수 XT로 바꾸셔야 돼. 이때 바꾸면 누구 나와요? 당연하죠. 3분의 누구요? 1에 T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에 t 제곱 나오고 더하기 4에 t에 더하기 c가 나오죠.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우리는 k가 0이면 얘가 0이고 1 넣었을 때 3분의 13이냐만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 맨 위에 뭐라 나와 있어요? 원점 출발이죠. 그러면 원점 출발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c는 누구인 걸 알아요? 0인 걸 알죠. 그럼 봐. k가 0이고 t가 1이래. 3분의 1, 0, 4, 3분의 13. That's right. 되는 거죠. 기억은 틀릴 리가 없어. 이거 틀렸다 판단하면 그냥 구몬학습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를 의심하시면 안 돼, 제발. 니은. K는 3. 출발 후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잘 봐. 일단 노트 좀 적어봅시다. 필기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 나와 있냐면 노트 이번에 제가 적어드렸죠. 당연한 건 안 적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돼요. 꼭 받아보시고. 뭐라 나와 있어요? 운동 방향. 그냥 방향이라고 적을게요. 방향. 여러분들이 운동 방향에 대해 판단하실 때 당연히 어떻게 판단하는 게 국룰이에요? 얘는 속도 있죠? V에 부호를 중점적으로 따지셔야 돼. 그럼 잘 봐. 부호예요. 얘 부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한 번인데 어디서의 한 번이야? t가 0보다 큰 데서 v에 한 번 변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변한다는 건 2차 함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뚫고서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노트 3번 보고 가실게요. 잘 봐. 중요합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심플한 속도가 속도 아니어도 무조건 나와. 시험지에 하나쯤은 있을 거거든요. 보고 갈게요.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 이제 좀 공부다운 공부입니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실근, 의복,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대한 게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 이때는 케이스가 두 개예요. 케이스 1, 케이스 2, 두 가지입니다. 이 유형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틀릴 거예요. 이 기회에 꼭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 뭐냐면 어떻게 나뉘느냐. 첫 번째는 구간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실근이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 물어볼 때라는 거고, 얘는 구간이 반대로 있는 경우겠죠. 그럼 잘 봐요. 구간이 없잖아요. 즉 모든 실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아시는 거 뭐예요? 판별식이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때는 구간이 있어. 양의 실근이 두 개다. 0과 1 사이에 두 개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뭔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반드시 근, 의, 분리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이것만 알아도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대한 건 100% 안 틀려요. 명심하셔야 돼. 대신 이거 모르면 100% 틀려요, 여러분들. 잘 봐. t가 0보다 큰 거에서 실근이 한 개야.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구간에서 한 개인 거니까. Let's go.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돼요? 요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양의 실근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러면 요놈의 상황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근의 분리죠. 축은 뭐 상관없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함수값, 뭐 fx라고 할게요. f0이 0보다 작으면 지금 이 그림에 대한 동치가 튀어나오죠. 생각해봐. K3이요. 축 구해볼게요. 누구예요? 3, 여기죠. 축 구해볼게요. 3이요. 2분의 3이죠. 그럼 대칭축 2분의 3인데 알바가 아니었고, 뭔 생각하셔야 돼? F0이 0보다 작은 거 0 넣어볼게요. 누구예요? 양수가 나오죠. 그럼 무슨 생각하셔야 돼? 축이 양수인데 함수값이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개형이 안 나오고 어떤 개형이 된다는 게 알아요? 아, 축이 양수인데 함수값이 있으려면 요런 경우밖에 지금 이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건 아실 수 있는 거죠. 괜찮은가요? 물론 원래는
3 넣어서 판별식만 따져보셔도 돼요. 판별식 넣으면 누구요? 3 넣으면 9에다가 마이너스 16이 나오죠. 그럼 실근이 어떻게 돼요? 없게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실근이 있더라도 이 개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따져도 이 개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맞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물론 판별식만 따지셔도 상관없긴 해. 근데 공부를 위한 공부에서는 원래 근해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26 수능 응시생이었으면 그냥 3 넣고 판별식 돌려버려. 그럼 뭐야? 9 빼기 16이니까 음수여서 실근 없다 라고 판단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부호 안 바뀌는 거니까. 인정? 넘어갈게요. 디귿. K는 5에서 0과 2의 거리가 3이냐. 이거는 적어드린 내용이죠.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이 들어있죠. 절대값 t제곱. K가 5니까 마이너스 5 t에다가 더하기 4 절대값 닫고 t 얘가 3이냐를 물어본 거죠. 실제로 이거 적분해 보시면 돼. 근데 절대값 있는 적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간 쪼개야죠. 어떻게 쪼개죠? 1과 4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1과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양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1과 4니까 양수 부분은 그대로 음수 부분은 뒤집어서 적분하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3이 안 나와. 그래서 3이 나와. 그래서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답 되는 거죠. 괜찮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3번. 어렵지 않아. 단순 계산입니다. 다만 제가 해설 강의 혹은 기출분석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 괜찮?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12번은 얘도 똑같아. 9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라니까 여러분들. 꼭 잘 보고 잘 익히고 1년을 잘 준비하는 도약의 계기로 좀 삼아봐요. 뭐냐면 얘를 보고 등비수열이요. 우리 뭐 구하시는 거야? A10, A10 10번째 항 구하는 거다. 그래서 등비의 일반항 구한 다음에 10 넣어가지고 답 구하면 끝나겠다. 응, 맞거든요. 근데 응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잘 봐. 일단 제가 필기 내용은 당연히 이 문제 또한 같이 적어드렸기 때문에 걔랑 같이 한번 봅시다. 맨 먼저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구하실 때는 등차도 마찬가지예요. 뭔 생각하셔야 되느냐? 등차와 등비 있죠.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일반항 AN 구하기가 들어갈 때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일반항 구하실 땐 반드시 두 가지 규칙은 지키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식을 2개 구하시면 끝나요. 왜 그러냐? 얜 등비니까 등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등비는 첫째 항 공비만 구하면 100% 끝나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등호 2개니까 관계식 2개 뽑아내시면 끝나거든요. 똑같아. 자, 봐. 9번처럼 계산으로 밀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뭐라 그랬죠? 수학은 뭐다? 방탈출 메타다. 이 방탈출 메타라는 게 딱 꽂혀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의심을 하는 거지. 3개네. 3개네. 여기서부터 something special 느껴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1, 4, 7 3칸 4, 7, 10 3칸 또 겹치잖아요. 반복되고 겹치는 건 맛보고 뜯고 즐기고 뭐 어쨌든 그거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의심해봐.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의심의 포인트로 잡자고. 잘 봐. 등비수열 문제인데 항이 2개 주어져 있는 거야. 혹은 2개 이상. 그럼 뭔 생각하셔야 돼요? 2개 이상 주어져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2개 이상 주어져 있을 땐 화살표입니다. 2개 이상 주어져 있을 땐 뭔 짓 하셔야 되느냐? 이땐 우리가 가장 많이 관계식으로서 활용되는 건 A P번째 분의 A Q번째예요. 뭔 말이에요? 얘는 등비니까 아래 누가 돼야 돼? Q 빼기 P제곱. 그래서 우리가 공비의 지수를 번째 차를 이용해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 가지고
1로 갖고 와봐. 얘랑 1을 나눠버려. Let's go. 볼게요. 이 시뻘건색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로 나눠버리면 2는 누가 되는 거야? A1이 A4 되려면 R3제곱, A4가 A7 되려면, A7이 A10 되려면 둘 다 뭐예요? R3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R에 세제곱 나온다리. 괜찮아요?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당연해. 근데 듣기 전에도 제발 당연해지자고. 결론이 뭐예요? 오케이? 얘 나왔고 나머지 하나의 관계식 A1에 대한 것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식 좀 조작해. 이쁘게 A1으로 묶어버려. 2 먼저 나누고 적어보면 3은 누가 되는 거야?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되죠. 괜춘? R 세제곱이 뭐예요? 2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누가 되는 거야?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4 누구냐리? 7이다리. 끝. 그럼 답 나오는 거죠. 괜찮죠?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A10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A1 곱하기 R의 9제곱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그냥 세제곱 때리면 돼. 여기서 만약에 그냥 신나가지고 막 와 나 드디어 대은아 할 수 있는 거 나왔다? R은 2의 3분의 1제곱 아니야 대은아? 이런 짜치는 거 안 나온다고. 그냥 세제곱 살려놓고 꼴 자체를 이용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냥 신나가지고 손이 먼저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 진짜 확실히 달라져.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열고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이거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13월에 나온 문제들 중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서 제가 그다지 말씀드릴 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수능 문제니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읽어봅시다. fx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위에 1,-6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g와 f에 관계된 항등식 주어져 있는 다음에 1,6에서의 접선 구해서 넓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접선 구해야 돼.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에 논리 순서와 노트들을 적어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들을 넘어가 보면 생각해봐요. 접점 나와 있죠? 그럼 뭐 하셔야 돼? 기울기만 구하면 접선 나오거든요. 미분, let's get it. F'의 X는 누구냐리? 2의 X에다가 빼기 4예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 잡으면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인정? 그러면 얘 가지고 접선을 먼저 하나 구해보시면 누가 나와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가 나오고 1 넣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직선 하나 구했고 뭐만 구하시면 돼? 이 위에 거에서 접선 구하시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은연중에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답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충분히 어려워질 만한 유형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노트 몇 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어요. 뭔 말이냐면 Let's go. 노트 2번에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항등식이 나와. 항등식과 플러스예요. 항등식이 뭐냐면 지금 G와 F의 관계 항등식 나온 것처럼 항등식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함수값이나 지금 얘처럼 미분계수에 대한 게 주어진 거예요. 뭐 미적분이면 이계도함수에 대한 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때는 뭐 하셔야 돼? 이때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최종값 있죠. 필요로 한 값들이 튀어나오도록 꼴맞추기 조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끝나요. 무조건. 잘 봐. 뭔 말이냐면 우리 1,6에서 뭐가 필요해? 기울기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G'에 1만 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알아야 돼? G'을 구하기 위해 뭐 하셔야 돼? 미분 땡겨야죠. 잘 봐. 꼴맞추기가 이런 거야. Let's get it. G'에 X 따잖아요. 그럼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미분이니까 3에 X제곱에다가 빼기 2가 나오고 여기에 누가 와야 돼? 자기 자신에다가 더하기 왼쪽 그대로의 X제곱 빼기 2X에다가 오른쪽 미분한
이거 다리. 그럼 여기서 G'1 구하시면 누구예요? 얘 누구야? 1 곱하기 1 넣으면 누구예요? 1, 마이너스 6 지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6 오고 더하기 1 넣으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1 오고 F'1 누구예요? 누구더라? 마이너스 2였죠? 그럼 누구예요? 요렇게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6, 2. 그럼 누구야? 마이너스 4 나오겠다. 맞나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접선 두 번째 거 구해야죠. 그럼 끝난 거예요. y는 분필이 전재산인데 뭐 어쨌든 이어서 적어보면 누구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4의 x에다가 1,6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10 지나야 되겠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넓이 또 뭐야? 기하학적인 조건이니까 또 당연히 뭐 하셔야 돼?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석하시면 끝나요. 근데 잘 봐. 조금 러프하게 그려드리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와 2니까 이런 친구 하나와 이런 친구 하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셔야 돼? 하나의 교점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 그럼 이 교점 어떻게 구해요? 그냥 얘네들이 같다고 하시면 되잖아. 교점은 뭐니까?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그것도 제가 적어 드렸어요. 이것도 우리 초심자니까. 연초의 해설 강의니 한번 적어 봅시다. 뭐가 있냐면 두 곡선 fx와 그 다음에 gx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끼리에 만약에 교점에 대한 게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곡선의 교점에 대한 게 나오면 우린 당연히 뭐 이용하는 게 국룰이다. 이때는 F와 G가 만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실근 방금 구하려고 방정식 잡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같대. 넘어가. 2X. 넘어가. 14. 얘가 뭐예요? 7. 그 다음에 Y축. 과의 교점. 요렇게 그려봤을 때 Y절편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4 하나랑 10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도 아까랑 똑같죠. 배운 게 적용이 돼야 돼. 아까 10번에 뭐 나왔었죠? 삼각형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복습이니까 몇 번에 적어드렸어요? 4번에 이미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삼각형에 아까 적었으니까 간단하게 변이 축과 평행한 거야. 삼각형의 변이 축과 평행할 때 이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때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활용해서 델타 x와 델타 y의 곱을 이용해 해석하시는 게 제일 깔끔 싸다. 그러면 let's go. 14. 그리고 어딘지 모를 높이 한 이쯤 되겠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띵띵띵띵띵 길이 몇이에요? x좌표 7 곱하면 49가 되겠죠. 그럼 몇 번이요? 5번 되겠네.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난하게 보지 말고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금 딥하게, 특히 이런 거 항등식과 미분계수 함수값 나와 있을 때를 미리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어렵게 나왔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넘어갑시다. 14번으로. 14번입니다. 14번은 솔직히 지금까지의 객관식 문제들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해. 근데 제가 이제 도형 문제에서 이제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럴 때 초반 광자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도형 문제만큼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진 문제들과 풀이의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미리 알고 접근을 하느냐 혹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얘도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서 하기로 한 것들만 조금 했을 때 훨씬 보이는 시야각이 다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바로 지켜봅시다. 일단 조건에 주어져 있는 것들 몇 개를 먼저 그림에 표현을 하고 가볼게요. 문제 읽어봅시다. A, B가 3이래. 그러면 지금 이 A, B의 길이가 3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나와 있냐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게 D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어서 총 3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에서 내려가다 보면 AD 쫙 나와 있고 CG의 길이가 2루트 6이에요. CG의 길이가
2 루트에 6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우리가 뭐가 또 나와야 되냐면 지금 각도,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대.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맨 위에 BC가 몇이에요? 4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바로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식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유형을 파악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유형이 갖고 있는 풀이법들을 최대한 1대1로 연계해서 풀이를 간소화시킬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도형은 그렇지 않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른 식들은 최대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어붙는 풀이를 떠올려야 하지만 도형만큼은 되는 걸 다 해봐야 돼요. 어차피 길이 주고 각도 주고 뭐 넓이 주고 이게 끝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주어진 조건에 의해 파생이 되는 것들은 다 적어보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 길이가 3이에요. 이 길이 몇이야? 4야. 그럼 우리가 아는 최초의 수학자 우리 피타고라스 형님 있잖아요. 비변 몇이야? 5예요. 근데 반지름이니까 얘가 2가 나오죠. 그럼 이 길이 몇이에요? 3 나온다는 것까지는 당연하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값이 누구요? GH예요. 싸라라라란 딴 싸라. 잘 봐요. 제가 수능 시험지를 받았을 때 도형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왜냐면 오르비 사이트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막 계속 도형이 어렵다, 도형이 어렵다, 도형이 어렵다 이러길래 도형을 먼저 봤죠. 저 이제 또 오르비에 들어가니까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도형 문제를 먼저 눈팅했죠. 그때 추러스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러스 먹으면서 도형 약간 조금 싹같이 생기긴 했네. 그래서 뭐 구하는 걸까? GH 구하는 거네. 근데 좀 뻔한 거 아닌가? GH인데 이 각을 명시했다는 건 GH를 구하기 위해선 요 각에 대한 사인값만 구하면 끝나고 요 각에 대한 사인값을 구하려 했더니 지금 이 각을 갖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뭐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인값이 몇이니까? 5분의 4니까.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도형을 뚫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뭐냐? 지금 이런 경우엔 우리는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전 단계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 길이 구해야 돼. 이 사인값 알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 공식과 이어붙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거나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사인 값이라거나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2루트 6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간접적으로 뭔 생각이 바로 들어요? 2루트 6을 이용하려면 요각에 대한 사인값만 구했을 때 이 문제는 100% 끝나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엔 또 저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방향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만 되면 확실히 다른다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볼게요. 일단 노트 적어드린 것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1번에 뭐 나와 있어요? 도형은 보조선 등의 해석의 건덕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림에 미리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 력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잘 봐. G 있죠. 이 원 위의 점 G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원 위에 점이 나와. 원 위의 점이 우리 문제의 명시가 되면 우리는 이때 어떤 생각을 갖고 와야 되느냐. 원 위의 점이 나오면 우리는 중심과 연결하셔야 돼요. 중심과 연결. 그럼 뭔 생각이야? 뭔 말이야? 우리가 중심과 연결한다. 싸라라라란 딴. 이게 보조선으로 그려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어야 돼. 이것만 해도 확실히 다르다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뭐 하시는 거야? 이 각 구해야 된다며. 잘 봐요. 제가 또 뭐라 적어놨어. 맨 위에 노트 4번에 원에 4번부터 적을게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일단 국룰이 뭐예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누가 나와야 돼? 파이 나와야 돼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얘를 알려면 요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요각 구하면 끝난다라는 걸 아는 거죠. 또 뭔 말이야? 이 각을 안다는 건 결론이 뭐예요? 아, 요각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 이미 2루트 6과 3이 있으니까 우린 뭔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혹시나 우리는 G2라는 길이를 구했을 때 답이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뭐니까? 코사인 법칙이 가능하니까. 정리해 봅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잘 봐야 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이고 이것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써봤더니 안 되니까 사인 법칙 이런 게 아니고. 잘 봐요. 뭔 말이냐면 코, 사인 법칙 생각해봐. 코사인 법칙이 나오면 우리 뭔 생각해 주셔야 돼요? Let's go. 주로 코사인 법칙은 세 가지 환경,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환경에서 정의가 됩니다. 외우고 갑시다. 뭐가 있냐면 일단 각이 한 개 나오고 변의 길이가 2개 언급되면 사인 법칙보단 코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삼각형에 변 3개가 다 주어져 있는 거야. 이때도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길이비예요. 세 변의 길이비가 주어지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루트 6, 3이 주어져 있는 입장에서 G2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 각도에 대한 값 따내고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 오케이. G2 길이 구하면 끝난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괜춘? 훨씬 쉽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우리가 코사인 법칙만,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코사인 법칙만 배울 수 없으니 이번에는 3번이죠. 이거 계속 실수하는 것 같네. 번호를. 2번, 3번이에요. 코사인 법칙과 다르게 사인 법칙 있죠. 사인 법칙은 언제 쓰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외워놔야 됩니다. 볼게요. 사인 법칙은 1번 코사인 법칙과 반대로 각도가 2개 주어져 있고 변이 1개 주어져 있을 때 많이 써요. 언제? 사인 법칙일 때. 두 번째, 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과 다르게 다른 도형과 맞닿아 있죠. 누구요? 외, 접, 원의 반지름이 같이 언급되어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도 사인 법칙의 큰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거는 사인끼리의 비율이나 길이에 비율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 가지 환경으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뭐요? 얘 봐요. 오케이. 이 길이 구하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 뭐야? 각도, 변의 길이, 각도, 변의 길이. 각 2개, 변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지으면 답 나온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잘 봐요. 그럼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오케이, 대은아 알겠다. 그럼 너의 얘기 마지막 G2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요. 제가 그 자료에 안 적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셔야 돼. 잘 봐요. 도형 문제, 특히나 어려운 문제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노트입니다. 뭐냐면 노트 5번하고 새로 하나 적으셔야 됩니다. 잘 봐. 한 성분 있죠. 뭐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고 한 성분을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잖아요. 서로 다른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한 성분을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한 성분을 2가지 방법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뭔 생각하셔야 돼? 이때는 잘 봐요. 그 같다는 게 결국 등호 관계가 되는 거니까 관,
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잘 봐. 돌아옵시다. 우리는 어떤 게 겹친다는 걸 이용할 거냐면 Let's go. 색깔이 왜 이렇게 없지? 잘 봐요. 요 각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이미 그어놓은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에서도 나와요? 지금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각도가 정의가 되죠. 뭔 말이야? 두 개 코사인 법칙으로 이어붙이자고. 근데 반지름 2, 2루트 6, 5 세변의 길이 알죠? 뭐 하셔야 돼? 코사인 법칙. 그러면 요 각도를 우리가 뭐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그럼 let's go. 잘 봐요. 코사인. 세타는 이번에 파란색 삼각형 이용해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누구죠? 5에다가 2루트 6 나오고 분의 누구냐리? 조금 어렵습니다. 24 계산이 조금 귀찮아요. 25 빼기 4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는 방법. 근데 이거 말고도 누가 있어? 노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누구요? 2에다가 2루트 6 3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루트 6 나오고 분자죠. 누구냐리? 9 더하기 24 빼기 G2의 제곱 나오겠죠. 그럼 G2 나오고 우리는 나온 G2로 사인 법칙 땡기면 끝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식만 쓰고 지나갑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봐. 얘가 알파면 요 각도는 누구예요? 파이 빼기 알파 나오죠? 그럼 식 세워볼게요. 사인 파이 빼기 알파 분의 누구요? 누구죠? 2루트 6인가? 그리고 얘가 누구랑 만나야 돼? 사인과 이거 그냥 C라고 할게요. C. 이 각도 C야. 이제 알파벳 고갈이에요. 손목이 아파. 그러면 사인 C 분의 누구요? 사인 C와 마주보는 거 GE GH HG. 그러면 우리는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사인 알파. 어떻게 구해? 세변의 길이 아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알파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로 돌리면 되죠. 그러면 사인 C 아까 누구였어? 얘도 C니까 5분의 4였죠. 그럼 우리는 HG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춘?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풀이도 길고. 근데 어렵냐? 조금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계산이 귀찮은 것과 해석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좀 논외죠. 솔직히 얘는 저 반지름 이 보조선 하나만 그려놨어도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결론이었다, 결과였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또 할만하지 않나요? 네, 뭐 그쵸.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푸는 입장에선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혼자 풀어볼 때도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네. 이거다.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심지어 시험지에서는 13번까지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덜한 스트레스로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기까지 14번에 대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노트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강조를 제가 세게 해드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15번입니다. 15번은 그래도 객관식에서 당연히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거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OT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커리큘럼 영상 막바지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21학년도 수능 나형 20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 외형 정도는 달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적분 함수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극점이 한 개인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A의 최대 구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면 잘 봐. 그거 꽤 유명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분석할 때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험한 걸 왜 얘에선 떠올리지 못했냐고. 물론 마음이 급해서 구경도 못했다 이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인정이 가능한데 이 문제를 읽고 이거 내 영역 아닌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말이 꼬이네요. 그런다면
그래서 못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반성 세게 하셔야 돼. 고작 기출문제 하나도 완전하게 못하면서 도대체 왜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에 혈안이 되었냐 이거죠. 선후 관계가 달라. 무조건 기출분석이 제대로 돼야 돼요. 솔직히 기출분석만 제대로 돼도 막말로 엔제 뛰어넘잖아요. 건너뛰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출분석 제대로 안 하고 엔제와 실무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봐봐. 제가 노트 필기본에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 받아가지고 보시면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필요한 정보만 제가 적어가면서 한번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 나와 있어요? 문제를 쫙 읽다가 FG가 정의가 되어 있고 H라는 친구가 0부터 X까지 GT 빼기 FT 차함수의 정적분이고 이때 뭐 하셔야 돼? 극값이 한 개여야 돼요. 그러면 let's get it.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모든 시험지에 다 나와요. 심지어 이번엔 15번에 나온 거야. 뭐가 있냐면 어떤 함수 gx가 이 문제의 gx와 달라요. 어떤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에다가 d t가 된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땐 뭐 하셔야 돼? 두 가지가 미리 관계식으로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위끝 아래끝을 통일시키는 GA가 0이라는 걸 하나의 관계식으로 이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G', X 미분하셔가지고 얘가 F, X가 되는 것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요? 얘도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이거군이 아니고 두 개는 적혀 있어야 돼. 뭐야? H에 0 넣은 게 누구여야 돼요? 일단 0이라는 거 하나와 또 뭐가 있어야 돼? H', X 잡아가지고 얘가 GX와 빼기 FX에 대한 게 된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우린 뭘 알아요? 극점이 한 개라는 건 요놈의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어야 돼? 한 번 있단 말이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2번에 필기자를 꼭 받아보셔야 돼요. 교재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댓글 보셔도 되고 봐봐. 극점의 존재성,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이용하기. 뭔 말이에요? 도함수잖아. 부호가 몇 번 있어야 된다고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된다고. 근데 G 빼기 F라는 건 F와 G의 대소관계가 한 번 바뀐다는 얘기죠. 곡선과 곡선에. 물론 얘는 직선들로 이루어진 애들이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거를 수능 3일 전에 제가 풀리고 애들을 보내가지고 심지어 3등급 친구마저 15번을 당당히 맞춘 학생이 있거든요. 올해. 보시기에 따라 작년일 수도 있고. 잘 봐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조금 유치하지만 줄여 말할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까 조만경두랑 달라. 조건을 만족시키는, sorry. 여러분들, 경우가 아니야.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NG여야 되는데 잘 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가 주어진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얘 봐. 부호 한 번 변한다며. 그게 개수 주어진 거잖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개수가 주어진 거. 줄여서 조만점개주. 많이 나와. 수업 들으시면 계속 얘기할 거야. 조만점개주. 뭐 하셔야 돼요? 적고 갑시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분홍색. 뭐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생기는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무조건 생기는 하나 추가하시겠습니다. 점,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 줄여서 또 뭐야? 무생, 점개, 파. 뭐 발사될 것 같죠? 근데 잘 봐요. 갖고 오면 얘네 두 개의 부호가 역전되는 순간이 무조건 생기는 게 언제 있냐만 파악하시면 돼. Let's get it. 자, F.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X축이고 Y축이요. 싸라라라란 딴싸라. 잘 봐요. 0보다 작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요거죠. 그 다음에 0과 1을 통과하는 거니까 요렇게럼 되는 F의 곡선이
지금 이 흰색이 되겠다. 인정? 이거 이해 안 되면 지금 안 돼요. 이거 완전 몽키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얘도 어려워 보이지만 A가 뭐래? 양수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양수면서 y절편 A 1보다 클 때 A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마이너스 A.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이엔 0인 거니까 let's get it. 지금 얘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어디 떨어진 게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거든요. let's go.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그냥 x축이에요. 0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A 하나, 평행한 직선 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생긴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풀이를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늘 그랬듯 이번에도 어떤 풀이일까? 유형이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 잘 봐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아까 뭐라고? 무조건 생기는 개수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 봐요. F와 G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지 의심을 하셔야 되잖아. 당연히 의심이 될 만한 게 누구요? 요 포인트죠. 왜냐면 직선 이 두 개 봤을 때 흰색이 뚫고 들어가니까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요. 얘가 만약에 좀 더 가파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생긴데 직선이 그러면 똑같이 초록색, 파란색 이어받을 때 흰색이 더 밑에 있지 않나요? 싶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빨리 증가하니까 어디선가는 역전이 들어가지 않아요? 뭔 말이에요? 극점 한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생기는 점의 개수를 파악했더니 이미 무조건 생기는 게 한 개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아, 우리는 요 구조에서 무조건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여기에서 안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 뚜비 직선과 이 흰둥이 곡선의 위치 관계가 역전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의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추론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역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파악하신다면 제가 노트 4번에 적어드렸습니다. 적고 갈게요. 아셔야 돼. 뭐가 있냐면 곡선, 직선. 이거 겹칠 것 같은데? 곡선, 직선. 위치 관계. 위치 띄겠습니다. 위치 관계야.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 이미 여러분들 알아. 이때는 무조건 접선.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의 대상이 뭐예요? 점근선. 근데 점근선은 대부분 미적분 친구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거고 여러분들은 접선과 점근선, 특히 접선에 의심하시면 답일 거예요. 잘 봐. 얘가 위치 관계가 역전되면 안 돼. 그럼 뭐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Oh no. 그리기 힘든데? 대충 얘가 접선이라 쳤을 때 언젠가 만나. 싸라라라란 딴싸. 예, 좋았습니다. 뭐 어쨌든 만난다고 쳐. 그럼 여기까지는 역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뭐야? 오케이. A, 즉 기울기가 쏘로로롱 커져가지고 접할 때까지만 극점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유형을 다시 또 해석하셔야 돼. 또 다시. 어떻게? 오케이, 국어적인 의미의 해석이 끝났어. 그럼 얘를 수학적 표현으로 또 유형을 파악해야죠. 이게 뭔 말이에요? 유형을 재해석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그은 접선이구나. 어디에? 요 곡선, 즉 마이너스 2x제곱에 라는 걸 아시면 우리가 계산 이어갔을 때 답이 그냥 톡 튀어나온다는 거죠. 괜춘? 잘 봐요.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 노트에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5번에. 그치만 저는 굳이 안 적고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 ft에서의 접선을 잡아. 마이너스 2t, x에 마이너스 t에 빼기 t, 제곱이 지금 저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임의의 접선이 되죠. 어이구. 그리고 얘가 누굴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전기에서 식 정리해봐. 그럼 누구냐리? 0은 a little bit 조금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t제곱. 그리고 누구예요? 더하기 2t. 여러분들 친구들이죠. 자전거 타는 친구.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요. 그럼 t가 누구예요? 0과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접점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고 이때 기울기 누구예요? 얘를 요 기울기 자리에 넣으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뭐야? A는 아무리 커지고 커져도 어디까지밖에 못 커진다고? 4까지밖에 못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K도 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뭐만 구하시면 돼? 이제 H3 구하시면 되죠. H3.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래? A는 K일 때 H3 구하래잖아. H3. 누구예요? 왔다. 고난입니다. 0,3까지인데 잘 봐요. 어차피 0,1까지는 이 친구 쓸 거고 G 대신에 1부터 3까지는 이 친구 쓸 거죠. 조금 암산해 볼게요. 0이야. 그럼 G 0이야. 이 자리에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죠. Let's get it. 누가 와야 돼?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더하기 x d x가 오고 그 다음 누구예요?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누가 오는 거죠? g 빼기 f인데 1부터 3에 g는 얘잖아. 그리고 f는 똑같이 얘죠. 오케이, 쉽지 않습니다. a가 4니까 그럼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x 제곱에 누가 되는 거죠? x의 4 더하기 5 x에다가 누가 되는 거야? 너무 계산은 형편없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죠? 맞아? 맞는 것 같아.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컨닝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컨닝 한 번도 안 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그럼 잘 봐요. 봐. 이게 그러니까 조건을 해석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미리 이런 걸 몸에 체화를 시켜놓잖아. 힘든 걸 몰라. 그래서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는 거잖아. 어려운 거 치다가 쉬운 거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거 계산하실 때 그냥 밀고 나아가죠. 왜냐?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오긴 나오니까. 근데 어렵진 않지만 하나 들어봅시다. 뭐가 있냐면 잘 봐요. 얘 있죠. 이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 그래프는 싸라라란딴 2차 함수고 0과 1이 실근인 다음에 0부터 1까지니까 요 넓이 아니에요?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알 사람들은 알잖아. 우리가 얘를 정적분 이용하지 않고 2차 함수의 넓이 공식도 이용 가능하다. 즉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1에 세제곱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물론 안 하셔도 돼. 근데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요 정도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전달해드리면 양아치니까 제가 뭘 전달해드릴 거냐면 이거에 대한 일반화 버전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6번에 Let's go. 필기 내용 있으니까 전 간략하게만 적을게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곱이 아닌데. 그 다음에 dx가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a의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면 요렇게 돼서 이 넓이 정적분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a가 음수면 정적분은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고차 함계수와 반대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넓이 공식 6으로 나눈 게 그대로 차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물론 몰라도 되긴 해. 정적분 하면 그만이니까 2차 함수식 하는 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도 알아놓자 이거죠. 괜찮은가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 15번에서 얻어갈 만한 기출분석의 소스는 제가 다 정리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냥 구몬학습이야. 하시면 돼. 전 안 할 건데 하시면 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번 객관식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 왜 틀렸냐라고 하면 마땅한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제일 무난한 게 시험 시간에 촉박해서 못 봤다 요 정도. 근데 솔직히 그것만 확인했어도 이 문제 어렵지 않잖아. 그치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지면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95% 이상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아 쉽네 요즘 15번 이게 끝이 아니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앞으로의 15번은. 명심하셔야 되는 건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와다다다 이렇게 풀면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쉽죠. 빠르니까.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땐 반드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튼 15번이었고 이제 이어서 주관식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죠.